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 김희재입니다. 지금 이 강의는 11월 29일 월요일 5교시 2학년 11반 수업 결선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2학년 11반 학생들이 들으면 되겠습니다. 2학년 11반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 부분이 좀 어려웠다거나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들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맥동변광성 단계인데, 이 맥동변광성 바로 전 단계가 무슨 별이었냐면, 두충 핵융합 적색거성이었습니다. 두충 핵융합 적색거성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실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바로, 두충 핵융합 적색거성은 기본적으로 중심 탄소 핵이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력 수축으로 나오는 에너지가 주변을 감싸고 있는 헬륨 껍질을 연소시켜서 헬륨 껍질 연소가 일어나죠. 헬륨 껍질 연소로 결과로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탄소는 계속해서 중심핵에 쌓이겠죠. 그리고 이 헬륨 핵융합의 열을 받아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헬륨 껍질을 감싸고 있는 얇은 수소 껍질에서. 그러면은 수소가 핵융합을 하게 되면 헬륨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의 이름은 두충 핵융합 적색거성. 껍질 두 개가 핵융합한다 해서 두충 핵융합 적색거성입니다. 이 두충 핵융합 적색거성의 특징은 헬륨 껍질 연소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에 있었죠? 불안정해서 어떻게 되냐? 별을 심장처럼 맥동시킨다. 별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별이 커질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대기 성분들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심 핵만 남게 되겠는데, 이 가운데 중심 핵을 우리 백색외성이라 했고, 주변부로 방출되는 이 성간물질이 되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행성상성운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행성상성운은 중심에 있는 백색외성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밝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다 나와 있네요. 행성상성운들의 모습들이었고, 백색외성 관측한 거, 이것도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HR도 따라서 공부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였고요. 자, 이 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주기혈성, 적색거성 3종 세트, 행성상성운, 그 다음에 백색외성까지. 질량이 큰 별의 진화는 적색거성과 초고성, 그러니까 적색거성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초고성에서 일어나는데 뭐만 다르다? 이름만 다르다 그랬습니다.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같지만 이름만 다르다. 두충 핵융합 적색거성은 여러 층 핵융합 초고성으로 비교될 수 있죠. 왜 여러 층이냐? 두 개의 층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층, 즉 핵융합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여러 개의 껍질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또 읽어보면 되겠네요. HR 도성에서 어떻게 이동하느냐. 자, 여러층 핵융합 초고성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생성된다? 마지막에 별 내부에서는 철까지만 생성이 된다. 철 이후부터는 어디서 생성이 된다? 바로 초신성 폭발로서 우리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 수 있다. 잔계에서. 자, 초신성 폭발의 가운데는 뭐가 있다 했죠? 중성자별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색외성과 비교가 되는 거죠. 질량이 가벼운 애들은 행성상성운 단계를 거쳐서 백색외성이 남았고, 질량이 무거운 애들은 행성상성운처럼 조용히 질량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초신성 폭발과 같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가운데 중성자별을 남긴다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큰 애들은 중성자별이 또 중력 수축을 해서 뭐가 된댔죠? 블랙홀이 된다 그랬습니다. 블랙홀의 모습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습할 때 이렇게
주계열성, 초고성 4종 세트, 그 다음에 뭐 이게 초고성, 헬륨 핵융합 초고성, 이게 이제 여러층 핵융합 초고성,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그 다음에 중성자별일 수도 있고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슬라이드도 읽어보면 정리가 잘 되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거. 자, 그럼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없는 사람은 지금 일시정지를 하고 교과서를 준비해 오도록 합시다. 교과서 161페이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전반적인 별의 진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 배웠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뼈를 올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듬성듬성. 자, 이 슬라이드는 사실 앞에서 나오는 슬라이드예요. 근데 중요해서 또 가져온 겁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별들이 수소,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어요. 그것들을 우주 공간에 퍼뜨려주고, 그 퍼뜨려진 원소들이 다시 뭉쳐져서 새로운 별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일련의 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온도가 있었어야 돼요. 온도가. 왜?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 온도가 필요했거든요. 그럼 온도를 어디서 가져왔냐? 바로 중력 수축에서 온도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을 이제 좀 더 보면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 수축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큽니다. 그리고 그 열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핵융합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빠르게 온도에 도달할 테니까. 그리고 핵융합률도 빨라요. 그러니까 그냥 핵융합 자체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뭘 의미하냐? 진화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별이,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있어도 빡빡빡빡 빨빨빨빨 진화를 해서 마지막까지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어쩔 때? 질량이 클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과서 162페이지를 펴봅시다. 162페이지 아래 부분을 펴볼게요. 주계열성에다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PPT에 보이는 이 빨간색 화살표를 주목해봅시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다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별 내부,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주계열성이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나오는 에너지가 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별이 팽창하려고 하겠죠. 근데 별은 계속해서 팽창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중력이라는 힘이 가운데 지점으로 잡아당겨주고 있거든. 주계열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체의 압력, 그러니까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압력과 그 다음에 자기 자체의 질량 때문에 생긴 중력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그 힘겨루기가 힘이 같은 지점에서 딱 멈춰 있는 게 바로 주계열 단계의 특징입니다. 중력과 기체의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안정적으로 수소 핵융합을 하더라. 이게 바로 주계열성의 특징이고,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정역학 평형 상태. 주계열성은 정역학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 교과서 162페이지의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형광펜 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수소 핵융합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62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 수소 핵융합이라는 것은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4개의 수소의 질량의 합은 1개의 헬륨의 질량과 같아야 합니다. 질량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겠습니다. 수소 4개를 합친 질량은 이렇게 됩니다. 6.7456입니다. 근데 헬륨 1개의 질량은 이렇게 됩니다. 6.6954입니다. 다르네요. 질량 보존이 안 됐습니다. 뭐가 더 크죠? 수소 4개의 질량의 합이 더 크죠? 그러면은 6.7456 빼기 6. 뒤에 지수 곱해진 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6954 이렇게 하면은 몇이 나오겠죠? 이 질량들은 대체 어디 갔느냐? 바로 에너지로 변환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인슈타인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 E는 델타 M C의 제곱인데 이 델타 M 바로 질량 변화량이 바로 이겁니다. 수소 4개와 헬륨 1개의 질량의 차이. 이 질량의 변화량이 빛의 속도의 제곱이 곱해지면 에너지의 양으로서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자기의 질량을 희생시켜 가면서 에너지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수소 4개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근데 태양엔 수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태양의 질량을 곱해주면 비례해서 이 1초 동안 내는 핵융합으로 내는 에너지 양이 나오겠네요. 이게 수소 핵융합에 아주 간단하게 알아본 겁니다. 수소 핵융합을.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심화 버전입니다. 교과서 164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성자 반응과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길죠? 양성자 반응은 앞글자를 따서 PP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은 앞글자를 따서 CNO 사이클 이라고도 합니다. 별 안에서는 이 두 가지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거의 대부분 모두 다 일어납니다. 자, 큰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중요합니다.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래프 보겠습니다. 가로축 T입니다. 중심 내부 온도입니다. 세로축은 에너지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일 때 PP 반응으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자, 그럼 봅시다. 전반적인 개요를 보면 PP 반응은 온도에 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도 에너지 제너레이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CNO 사이클을 보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에너지 생성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누가 더 온도에 민감하죠? 이러면 CNO 사이클이 온도에 더 민감한 것입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내는 거죠. 자, 근데 여기를 이렇게 교점, 그러니까 대체 어디서부터 CNO 사이클이 우세하냐? 바로 내부 온도, 중심 온도가 1800만 켈빈부터 CNO 사이클이 우세하다 이겁니다. 1800만 켈빈부터. 알겠죠? 자, 그러면은 태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여기입니다. 내부 온도 1500만 켈빈. 자, PP 반응과 CNO 사이클이 이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에서는 누가 더 우세합니까? PP 반응이 더 우세하죠? 하지만 CNO 사이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둘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은 내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PP 반응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교과서 164페이지에 1800만 켈빈 나와 있고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탄소 둘 다 두 종류의 수소 핵융합 반응은 모두 다 4개의 수소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이 된다는 것이고, 잉여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건 똑같습니다. 결과는 처음과 끝이 같아요. 근데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은 이 반응 안에 탄소와 질소와 산소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자, 어떻게 개입을 하냐면 탄소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촉매. 이 반응이 일어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는 촉매가 아니라 중간 생성물이에요. 잠깐 중간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중간 생성물. 그 점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 점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너지 전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63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연계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전도, 대류, 복사. 쉽게 말해서 전도가 뭐냐면 우리가 뜨거운 쇠막대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고체에서 한쪽이 엄청나게 달궈져 있으면 한쪽을 만지면 당연히 뜨겁다는 거 알고 있죠? 그게 바로 전도가 고체 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류는
주전자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는 거. 그러니까 차가운 게 위로 올라오고 뜨거운 게, 그러니까 그렇죠. 아래에서 가열되면 뜨거워지죠. 그래서 이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좀 식으면 열교환을 통해서 식으면 또 아래로 내려오고. 그래서 또 반복 그걸. 그래서 물질이 직접 이동한다 해서 대류. 복사는 매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죠, 빛.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매질이 거의 없는데 우리 지구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죠. 태양은 전자계파 형태로 우리 지구에 에너지를 줍니다. 전자계파는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별을 봅시다. 별 안에서는 중심 핵이 있죠. 중심 핵에서 에너지 제너레이션 하는데 그 중심 핵에서 나온 에너지들을 밖으로 수송시키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별은 고체입니까? 기체입니까? 기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별은 전도의 방식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류나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의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심 핵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부로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표면과 거의 가까워졌을 때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중심 핵 근처에서는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했다가 표면과 가까워졌을 땐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게 바로 태양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애들은 어떤 식으로 핵에서 나온 에너지를 외부로 전달을 할까? 핵을 그려보겠습니다. 큰 핵이 있습니다. 질량이 더 크니까. 이 핵에서는 핵 내부와 핵 근처에서는 대류로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반대죠. 그리고 표피부까지, 그러니까 바깥까지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를 그러니까 대류가 아니라 뭐죠? 말이 잘못 났네요.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반대죠. 그러니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그 중심핵에서 나온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별의 대부분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표면과, 그러니까 태양 표면과 맞닿아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해준다. 하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중심핵과 중심핵 근처에서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표면까지는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질량이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1.5 태양 질량 기준. 1.5 태양 질량보다 큰 애들은 이 형태의 대류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1.5 태양 질량보다 질량이 낮은 애들은 태양과 같이 복사 후 대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태양의 광구에 쌀알무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쌀알무늬를 자세히 보면 보글보글 끓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건 뭐라 했죠? 대류라고 했죠. 그러니까 태양의 표면에 쌀알무늬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태양 표면까지는 대류 현상으로 에너지를 수송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이게 교과서 163페이지 아래 부분에 나온 개념입니다. 자, 엄청 중요한 겁니다. 163페이지 아래나 162페이지 아래나 여튼 빈 공간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그려 넣으십시오. 지금 바로. 자, 여기에 뭐 쓸 겁니다. 단어들을. 그래서 그 공간까지 생각을 해서 두 개 따로따로 적어도 되니까 지금 적어 놓기 바랍니다. 일시정지하고 적어 놔도 돼요. 다 적어 놨다 치고 보겠습니다. 자, 아래 전주계열성일 때의 질량부터 보겠습니다. 자, 쌤이 전주계열성일 때의 질량이라 적어놨지만 그냥 주계열성일 때의 질량이라 해도 돼요. 쌤이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주계열성이 되기 직전의 질량을 말하는 거야. 주계열성이 되기 직전의 질량.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질량인 거죠. 주계열성이 되기 직전이면 걔는 주계열이 아니잖아요. 근데 참고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주계열성의 질량이라고 해놓았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네.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질량에 따른 별의 PPT가 이 9 버전이네요. 보니까 질량에 따른 별의 새로운 버전으로 가볼까? 새로운 버전으로 가볼게요. 새로운 버전을 어디다가 해놨지? 이건가? 아니네. 이건가? 별 차이 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로딩이 좀 느리네요. 이것도 아니네. 자, 그냥 하겠습니다. 네. 별로 큰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주계열 단계일 때의 질량을 가지고 별의 최종 단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있는 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0.08m이라고 나와진 건 뭐냐면 태양 질량의 0.08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단계가 뭐냐면 갈색 외성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사실 갈색 외성. 갈색 외성은 뭐다? 수소 핵융합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축태되어서 그냥 가만히 천천히 식어가는 별을 갈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이 0.08에서 8태양 질량 사이에 있는 이 애들의 마지막은 뭐가 되냐면 백색 외성이 됩니다. 백색 외성. 언제 질량일 때? 그러니까 주계열성일 때 질량. 그러니까 주계열성 되기 직전에 그 질량이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태양 질량과 25태양 질량 사이에 있을 때는 중성자별이 됩니다. 최종 단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태양 질량 이상인 별은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 자, 중심부 질량 가보겠습니다. 자, 중심부 질량은 뭐냐면 별의 이제 최후의 순간에 남아있는 그 덩어리가 있을 거야. 중심핵이 있을 거야. 그 중심핵의 질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태양질량별은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쳐서 백색외성이 되죠. 행성상 성운 단계에서 뭘 해요? 자기의 질량을 우주공간으로 내뿜죠. 초신성도 그렇죠. 폭발로서 자기의 질량을 내뿜습니다. 그럼 덩그러니 중심핵만 남을 텐데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중심핵의 질량이 몇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별의 최종 단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1.4 태양 질량보다 아래다. 그럼 걔는 백색외성입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얘는 주계열성일 때의 질량, 한창 별의 정성기,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온전하게 다 있을 때의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 태양 질량에서 3 태양 질량 사이에 있는 애들은 중성자별이 됩니다. 중성자별.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 우주에는 1.4 태양 질량보다 무거운 백색외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성자별도 3 태양 질량을 넘는 중성자별은 우주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중심부의 질량이 3 태양 질량 이상이라면 블랙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이렇게 좀 뭐랄까 빡센 천체들로 되는 거죠. 이걸 반드시 적어놓고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어디 펴보냐면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앞에서 안 하고 간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55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기억납니까? OBAF, GKM.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분광형이라 했습니다.
분광형은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조합을 이렇게 나눈 건데, 그 스펙트럼 조합의 이름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스펙트럼 조합, 이 온도에서는 이 스펙트럼들이 나와, 이 온도에서는 이 스펙트럼들이 나와, 그 스펙트럼 조합을 모아서 얘는 그럼 O형, 얘는 B형, 얘는 A형 이렇게 나눈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온도도 또 대응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스펙트럼 분광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HR도의 실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HR도 복습을 한번 해보면, 자, 가운데 이렇게 가르는 이러한 별의 집단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계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백색개성이라고 했고, 여기에 있는 애들 적색거성, 여기에 있는 애들 초고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별의 집단 4개를 배웠는데, 잘 보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계열성,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주계열성은 별의 진화를 거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질량이 매우 크죠?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광도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온도도 매우 높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질량이 크니까, 주계열성이니까 광도와 질량은 비례하겠죠? 질량이 크니까 초고성이 될 겁니다. 그럼 초고성이 되면 어떻게 가냐면 HR도상에서 수평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왜? 초고성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초고성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만약에 관측을 했다 칩시다. 관측을 했는데 어떨 때는 여기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여기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여기 있고, 어떨 때는 여기, 어떨 때는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 별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HR도상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적은 거예요. 별의 진화 경로상에서 이거 딱 관측을 하면 HR도에 여기에 찍히는 거야 그냥. 근데 또 얘는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얘는 또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별의 집단 동그라미 친 부분에만 별이 있는 게 아니라 HR도상에서 별이 다 찍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창 진화하고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HR도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그려보면 여러분도 그리겠습니다. 교과서 155페이지 오른쪽 위에다가 같이 그리면 되겠네요. 자, 주계열성 이렇게 일단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그 위로 선을 4개를 더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더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이름을 번호 순서로 붙여줄게요. 주계열성은 5, 그리스 로마 기호 5,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애를 4, 그 위에 있는 애를 3, 그 위에 있는 애를 2, 그 위에 있는 애를 1, 이렇게. 자, 보면 어때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광도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광도 계급이라고 합니다. 광도 계급. 교과서 155페이지 아래에, 오른쪽 아래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별의 광도 계급 해가지고 1번 라인에 있는 애를 우린 초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번 라인에 있는 애를 밝은 거성이라고 부르고, 3번 라인에 있는 애를 거성, 4번을 준거성, 5번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초고성이다, 뭐 여기가 이제 거성이다, 이걸 배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지만 실제 보니까 이런 데도 다 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여기도 다 있다 사실은. 이렇게 소수이지만, 아주 조금이지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여기만 있다고 배운 겁니다. 이렇게. 자, 1번을 뭡니까? 1번을 뭐랍니까? 초고성이라죠. 2번을 밝은 거성, 3번을 거성, 4번을 준거성, 5번을 주계열성. 이게 바로 HR도의 실제입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뭐라 그러나? 광도 계급이라고 한다. 교과서 155페이지에 오른쪽 아래에 있고 별표를 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 HR도의 실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분광형 A인 애들, 분광형 A인 애들 여기 이 정도 있겠죠? O, B, A, F 뭐 이렇게 쭉쭉쭉 있겠죠? 그 중에서 A인 애들 보면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줄 수 있겠죠? 분광이 A로 다 같은 애들인 거야. 그럼 뭐가 같아요? 분광이 같다라는 거는 온도가 같다는 거죠. 또 온도가 같으면 스펙트럼 조합, 그러니까 스펙트럼 흡수선의 종류들이 같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초고성에 있는 애 얘, 그 다음에 밝은 거성이 있는 애 얘, 그 다음에 거성이 있는 애 얘, 그 다음에 준거성이 있는 애 얘, 그 다음에 주계열성이 있는 애 얘들 다 뭐가 같다는 거야? 표면 온도가 같다는 거야. 왜? 분광형이 같잖아. 그죠? 그럼 뭐가 같다는 거야? 흡수선의 종류가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F형 예를 들어볼까요? F형에서 또 세로선 올려. 그럼 여기 있는 별, 이 별, 여기 다 뭐가 같다? 표면 온도가 같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흡수선의 종류를 보니까 같은 거잖아. 그래서 같은 분광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온도도 같고 그러면 어떻게 별들을 구별해요? 그죠? 스펙트럼이 같으면 어떻게 별을 구별해야 합니까? 자, 이렇게 구별한답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초고성, 거성, 주계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뭐가 같을까요? 분광형이 같습니다. 온도가 같아. 표면 온도가 같아. 그래서 스펙트럼이 이렇게 동시에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두께가 달라요. 두께. 스펙트럼의 두께가 다른 겁니다. 달라. 어떻게 다르죠? 초고성, 그러니까 무거운 광도 계급이 이제 1번 작은 값으로 갈수록 스펙트럼의 두께가 얇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계열성으로 갈수록 광도 계급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5번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흡수선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광도 계급에 따라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자, 태양은 G2-5라는 항성 분류가 있습니다. 이 G2라는 건 분광형이죠. 분광형 G에서 2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 0, 1, 2 이렇게 그런 스펙트럼 조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흡수선의 종류. 5는 뭐냐? 5번이니까 뭐예요? 광도 계급에서 뭐로 분류해야 되죠? 그쵸? 주계열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자, 볼게요. 자, 여기서 태양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G2에서 이게 세로선을 올렸습니다. 쫙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G2 분광형에 해당되는 별들이 이렇게 있네요. 다 광도 계급에 따라 다 있네요. 그 중에서 태양은 뭐다? 이 5인 주계열성이다. 그래서 태양은 여기 있겠죠. 이렇게 볼까요? 자, 주계열성이다. 그래서 태양은 여기 있다. 그리고 슬라이드가 그렇죠. 이렇게 태양은 저 노란색 동그라미에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행성계 탐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